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경기나 인천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지난 한 해에만 32만 명에 달합니다. 가파른 전셋값과 분양가 상승세 영향으로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로 높아지는 주택 가격으로 인해 서울을 떠나 인천이나 경기로 거주지를 옮기는 탈서울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인천이나 경기로 전입한 인구는 각각 4만 5,942명과 27만 9,3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입 사유로는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등 7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 1위는 주택 문제였습니다. 서울에서 주택 문제로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는 전체 전입 인구의 34%, 같은 이유로 경기로 전입한 인구는 전체 전입 인구의 32%로 이들을 합하면 총 10만 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서울 거주자가 인천이나 경기로 이사가는 데는 이 높아진 주택 매매 가격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부동산한 114 자료에 따르면 3월 2주차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제곱미터당 4,039만 원, 전세가는 1,910만 원입니다. 인천과 경기 아파트에 비해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서울 집값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천과 경기로 자리를 옮기는 탈서울화는 앞으로도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좋고 집값이 저평가된 인천과 경기의 서울 접경 지역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의 집값이 원래 너무 비쌌기 때문에 옮겨간 것도 많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그런 인프라가 많이 개선되면서 그것도 또 몰린 것도 많고 출퇴근할 수 있는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광역철도 인프라겠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곳에 이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겠죠.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신탁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서 잡음이 지속되면서 신탁사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사업 시행을 맡은 한국자산신탁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범아파트 정비계획이 통과할 때 심의 조건으로 데이케어 센터 건립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뒤늦게 소유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대행업체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건설공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주단은 최근 책임준공 의무를 어겼다며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기한까지 공사를 끝마치지 못하면 책임을 지고 준공하거나 BF 대주단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확약을 맺은 사업 방식입니다. 최근 금리 상승과 공사비 인상, 미분양 급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미완성되는 사업장이 늘며 대규모 손해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한 번은 전세를 주고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통상 전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지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권이 있어 3년 이후에는 분쟁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3년 뒤 동시다발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살아나면 전월세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싶다면 2년 전세를 약정하고 추가로 특약사항에 1년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선 입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임차인의 고유한 권리인데 2년 대신 1년으로 하는 계약서가 효력이 있느냐는 반론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년 후 집주인이 거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의를 통해 임차인의 요구로 계약하게 될 때는 특약 문구와 만기일을 표시하면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합 간의 갈등으로 3달 넘게 공사장이 문을 닫았던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이 공세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3일 대조 1구역 내 현장 사무실에서 2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조합 집행부 부재에 따른 공사 중단 사유, 조합 관련 소송 현황, 재착공 일정 및 결정 사유, 향후 공사 재개를 위한 제반 사항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이 공유됐습니다. 현대건설과 은평구청은 선임총회가 열리는 5월 집행부 구성이 완료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조 1구역 공사 재개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사비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다른 서울 도시정비 사업장에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금리로 신규 개업이 줄고 휴폐업하는 공인중개업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월 신규 개업한 중개업소는 총 89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달 대비 20.3%, 전년 동기 대비 27.1% 감소한 수치입니다. 협회가 개폐업 현황 조사를 시작한 2015년 2월 기준으로는 가장 적습니다. 지난달 폐업한 중개업소는 1,049곳, 휴업한 중개업소는 118곳으로 총 1,167곳이 문을 닫았는데요. 지난 2022년 8월 중개업소 휴폐업 건수가 신규 개업 건수를 넘어선 이후 2023년 1월 한 달을 제외하고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 침체로 문을 닫는 중개업소가 늘면서 중개업소 매물도 쌓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중개사무소 매매 게시판에 최근 3개월간 올라온 매물은 지난 20일 기준 2,838건에 달합니다. 지난 20일 하루에만 150건가량의 매물이 새로 등록되는 등 최근 들어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얼어있는 문제라 국토교통부 등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송정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송정원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지난주 16주 만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보합세로 전환했었는데요. 이번 주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외곽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는 여전히 내림세지만 이 주요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는 상승과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03%의 하락폭을 기록했던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번 주 마이너스 0.04%로 하락하며 전주보다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상승 전환한 서울과 달리 수도권은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3%로 하락폭이 커졌고 지방 역시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5%로 하락폭이 소폭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올랐습니다. 통계 공표 지역 전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한 지역은 42곳에서 45곳으로 늘었습니다. 하락 지역은 123곳에서 120곳으로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한 수치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3월 4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0.04% 하락폭으로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0.01%포인트 늘었습니다.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마이너스 0.03%, 0.02%의 하락과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5대 광역시는 마이너스 0.04%, 세종은 마이너스 0.39% 매매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3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거래 희망 가격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관망세가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지역과 단지별로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가운데 일부 선호단지 위주로 급매 소진 후 매수 문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울 전체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 14개 구는 전주 대비 0.01% 상승했습니다. 도봉구는 쌍문, 방학동 구축 위주로 0.04%,
서대문구는 남가좌, 부가연동 대단지 위주로 0.03% 하락했습니다. 반면 마포구는 아현과 대흥동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면서 0.12%, 광진구는 구이동 주요 단지 위주로 0.04%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강남 11개구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보다 0.01% 올랐습니다. 관악구는 관망세가 지속되며 봉천과 신림동 위주로 0.03%, 강동구는 강일, 암사동 위주로 하락 거래가 발생하면서 0.02% 하락했습니다. 반면 송파구는 잠실, 가락, 방이동 주요 단지 위주로 0.05%, 동작구는 동작, 사당, 상도동 위주로 0.04%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인천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1% 떨어졌는데요. 지난주 하락폭인 0.01%와 동일합니다. 교통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인천 중구와 연수구는 각각 0.05%, 0.01% 전주 대비 매매가가 올랐습니다. 부평구는 삼산, 부계동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지난주보다 0.01% 올랐습니다. 반면 미추홀구는 공급 물량 영향이 있는 용현과 주안동 위주로 0.06%, 계양구는 병방, 계산동 위주로 0.03%, 동구와 남구는 구축단지 위주로 각각 0.03%, 0.02% 전주 대비 매매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상승 전환한 서울과 하락폭을 유지한 인천에 비해 경기도는 전주 대비 하락폭이 다소 커졌습니다. 교통 호재가 있는 고양 덕양구와 여주시, 용인 처인구는 전주 대비 매매가가 올랐습니다. 고양 덕양구는 도내 행신동 위주로 0.11%, 여주시는 현암, 홍문동 위주로 0.10%, 용인 처인구는 포곡, 남사읍 위주로 0.09% 상승했습니다. 반면 파주와 안양 동안구, 성남 중원구와 남양주시에서는 매매가 하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파주시는 조리읍, 야당동 구축 위주로 0.24%, 안양 동안구는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호계, 비산동 위주로 0.23%, 성남 중원구는 금광, 성남동 위주로 0.18%, 남양주시는 급매물 및 하락 거래가 발생하면서 퇴계원과 진접읍 위주로 0.25% 하락했습니다. 지방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5% 떨어졌습니다. 세종의 매매가 하락세가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는데요.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25% 하락폭을 기록했는데 이번 주는 하락폭을 더 키우면서 전주 대비 마이너스 0.39% 하락했습니다. 5대 광역시 전체의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4% 떨어졌습니다. 이 중 대구는 0.06%, 부산도 0.06% 전주보다 떨어졌습니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세롬동과 고운동, 조치원읍 위주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8개 도 중에서 유일한 상승세를 기록했었던 강원도도 이번 주 0.05% 떨어지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이 이처럼 불안정성을 보이는 가운데 전세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이번 주 0.02% 올랐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7% 오르면서 작년 5월 이후 4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매수 대기자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역세권과 신축단지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 14개구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보다 0.11% 올랐습니다. 성북구는 정릉, 기름동 준신축 대단지 위주로 0.15%, 노원구는 중계, 공릉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15%, 은평구는 불광, 응암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0.15%, 용산구는 이촌, 산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4% 상승했습니다. 서울 강남 11개구 전세 가격은 지난주보다 0.03% 상승했습니다. 서초구는 잠원, 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0%, 구로구는 오류, 신도림동 대단지 위주로 0.09%, 양천구는 목동과 신정동 위주로 0.08%, 금천구는 독산, 가산동 대단지 위주로 0.08% 올랐습니다. 인천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와 같은 0.17%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미추홀구는 도화와 용현동 위주로 0.30%, 부평구는 구산, 청천동 위주로 0.30%, 남동구는 남촌, 간석동 위주로 0.19%, 연수구는 송도와 연수동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0.16%, 서구는 심곡, 금곡동 위주로 0.12% 올랐습니다.
이번 주 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보다 이 상승폭이 소폭 오른 0.05%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파주와 광주, 과천 등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있습니다. 파주시는 야동, 검산동 위주로 0.21%, 광주시는 경안, 태전동 위주로 0.13%, 과천시는 부림, 벼량동 위주로 0.08% 하락했습니다. 반면 광명시는 이주 수요로 인해 하안, 철상동 위주로 0.33%, 성남 중원구는 은행과 성남동 위주로 0.32%, 수원 영통구는 하동, 메탄동 위주로 0.19% 상승했습니다. 이 지방은 매매가뿐 아니라 전세 가격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5대 광역시 전세가는 마이너스 0.02%, 세종은 마이너스 0.33%, 8개 도는 마이너스 0.03% 전세가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이 지방 전체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4% 떨어졌습니다. 5대 광역시 중 대구의 전세가는 0.14% 떨어졌습니다. 광주는 지난주 0.01% 전세가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이번 주는 보합세로 전환했습니다. 8개 도 중에서는 전북과 전남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충북은 하락세에서 보합세로 전환했습니다. 약 3주간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페이지가 개편 과정을 거치면서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이 잠시 휴식기에 들어갔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분양시장 개장과 신혼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되고 3월 28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 공사 지연 최소화, PF 지원 등을 약속하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일정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송정은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청약 일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 3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 청약 시장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었죠. 3월 마지막 주부터 본격적인 전국 단위 청약 일정이 시작되면서 이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3월 25일부터 신혼부부 중복 청약도 허용되는 만큼 이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수요자들이 신규 청약 시장에 얼마나 발길을 돌릴지 주목됩니다. 새롭게 청약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이번 주는 특별히 소개해드릴 당첨 단지는 없습니다. 또 오늘 소개해드린 4개 단지 중 3개 단지는 아직 자세한 청약 일정이 안 나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대전역 인근 재개발로 들어서는 단지입니다. DL건설이 시공하는 이편한 세상 서대전역 센트로입니다. 해당 단지는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330번지 일원에 문화 2구역 재개발로 공급됩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9층 9개 동에 총 749가구 규모로 들어섭니다. 이 중 일반 분양은 465가구입니다. 주택형별 일반 분양 가구 수는 59제곱미터 A가 149가구, 59제곱미터 B가 49가구, 73제곱미터 A 198가구, 73제곱미터 B 99가구로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수로 구성됐습니다. 합리적인 분양가에 주목할 만합니다.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평균 분양가는 59제곱미터 타입이 4억 3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 73제곱미터 타입은 5억 2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 수준인데요. 인근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목동 더샵 리슈빌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타입이 작년 3월에 4억 9,200만 원에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합리적이다는 평가를 내릴 만합니다. 대체로 지난해 대전 지역 아파트 공급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과 교육, 생활, 편의시설 등 입지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TX 서대전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 내거리역과 최근 예산이 확정된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이 예정돼 있어 향후 트리플 역세권 입지가 기대됩니다. 교육시설로는 동문초, 동산중고 등 초중고를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단지 주변에는 홈플러스 문화점, 코스트코 대전점, 롯데백화점 대전점 등이 있고 충남대학교 병원과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대전 선병원 등의 대형 병원도 가깝습니다. 또 서대전공원과 보문산이 인접한 숲세권 입지에 유등천도 인접했습니다. 청약 일정은 4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청약, 16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2월입니다. 우수한 입지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두 번째 단지로 가볼까요? 네, 다음은 경기도에 들어서는 브랜드 아파트 단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S건설이 시공하는 이천자이 더 레브입니다. 이천자이 더 레브는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산 31번지 일원에 들어서고요. 규모는 총 635가구로 635 전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지하 4층에서 지하 25층 7개 동 규모입니다. 전용 면적별 가구 수는 84제곱미터 A가 325가구, 84제곱미터 B 124가구, 84제곱미터 C 96가구, 117제곱미터가 88가구, 180제곱미터 P 이 2가구 등 중대형 평형수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교통 요건으로는 증신로가 인접해 있어 시내로 이동이 편리하고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IC, 영동고속도로 이천 IC, 성남 이천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천은 GTX 2기 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향후 GTX D 노선 연장선에 따른 교통 여건 개선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이 지역인 만큼 숲세권 단지로서 장점도 뚜렷합니다. 단지 주변에 아리산, 망현산 등 녹지 지역이 풍부하고요. 단지 바로 북쪽에 축구장 1.5배에 달하는 12,000여 제곱미터 부지의 공원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천은 또 SK 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해 있는 등 자립형 경제 도시로도 유명한데요.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비테스코 테크놀로지 코리아, 팔도, AT 세미콘 등 다수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위치해 있는 만큼 직주 근접 도시로서 요건도 뛰어납니다. 아직 자세한 분양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요자분들은 4월 초쯤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정확한 분양 일정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 예정일도 미정입니다. 이천 지역인 만큼 교통 호재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숲세권 메리트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단지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은 롯데건설이 광주광역시와 김해시에 롯데캐슬 브랜드로 공급하는 대단지 아파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중앙공원 일대에 공급되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입니다. 각각 1블록당 약 900가구씩 총 3블록에 걸쳐 공급되는 아파트인데요. 먼저 1블록은 광주 서구 중앙근린공원 일원에 들어서는데요.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 사업의 일환입니다. 1블록은 지하 3층, 지상 17에서 28층에 929가구가 들어섭니다. 2블록은 광주 서구 금호동 80번지 일원에 공급되고요. 지하 3층에 지상 10층에서 28층 915가구 규모입니다. 3블록은 서구 풍암동 569번지 일원에 들어서고 지하 2층, 지상 14에서 28층에 928가구 규모입니다. 세 블록 모두 합쳐 2,772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772가구 모두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총 9개 공원의 민간공원 특례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인 243만 5,516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에 걸쳐 조성되는데요. 8개의 테마숲과 11개 마을숲으로 구성되며 도심형 캠핑장, 정원 박람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됩니다. 교통 호재가 예정된 단지입니다. 이 단지 인근에 광주 지하철 2호선 1단계 정차역 2곳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중앙공원 1지구 바로 인근에는 이 광주 월드컵 경기장이 위치해 있는데요. 경기장 옆에는 롯데 아울렛과 롯데마트 등이 함께 조성돼 있습니다. 이 밖에 광주 중심 상권으로 평가받는 상무지구와도 가깝습니다. 학군으로는 1블록 기준으로는 화정, 남초, 성진초, 효광중, 치평중, 광덕중, 광덕고 등이 가깝습니다. 2블록 인근에는 화계초, 운리초, 광주중, 운리중, 풍암고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이 대규모 단지에 명품 마감재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세계 3대 주방가구 브랜드로 꼽히는 아크린이 독일 주방 브랜드 놀테, 하이엔드 주방가구 브랜드 다다와 데이코 등이 들어선다고 하네요. 욕실에는 150년 역사의 콜러,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인 아틀러스, 콩코드, 스틸 등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총 주차 대수가 5,358대로 한 가구당 약 2대에 이르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4월 5일에 공개되는 이 공식 분양 일정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 예정일도 미정입니다. 세 개 블록 합쳐서 2,772가구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대단지네요. 아직 공식적인 일정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4월 5일에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역시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롯데캐슬 단지 소개해드립니다. 경남 김해시 구산동 593번지 1원에 공급되는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입니다. 이 단지는 총 714가구 규모로 모두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최대 29층 총 6개 동 규모고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로만 공급됩니다. 이 전용 면적별 가구 수는 84제곱미터 A가 365가구, 84제곱미터 B 54가구, 84제곱미터 C 105가구, 84제곱미터 D가 162가구, 84제곱미터 E 28가구입니다. 단지가 위치하는 김해시 구산동 4동 1호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이 김해 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연지공원 푸르지오 등 이 브랜드 아파트들이 꾸준히 들어서고 있는 김해의 대표적인 주거 중심지입니다. 인근 대도시인 부산과 창원을 빠르게 오갈 수 있는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는데요. 이 차로는 김해대로, 금관대로를 통해 창원과 부산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서김해 IC와 동김해 IC를 이용하면 남해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지선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단지 앞 구산초교가 위치한 초품화 단지입니다. 도보거리에 구산중고가 있고 김해 삼기동 일대 학원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인근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김해점, 이마트 김해점,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등의 편리한 쇼핑시설과 김해시청,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김해문화회 전당 등이 있습니다. 또 김해시의 대표적인 도심공원 가운데 한 곳인 연지공원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김해시는 비규제 지역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지역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주나 세대원 누구나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계약 후 전매도 역시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분양 일정은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6월입니다. 네, 청약 캘린더 송정은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동산 시황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